네, 오늘도 이슈 위주로 시장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베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모더나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간밤에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뭐 화이자보다는 예방률이 좀 높은 것 같고 그 유통하는 초저온 보관도 마이너스 20에서 25도면 또 유통도 수월한 것 같은데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차장님 시장에서? 사실 뭐 이게 화이자가 90%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게 더 높다라고 좀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 화이자도 뭐 그게 정확한 수치를 공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결과 이제 발표했죠. 그리고 사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이제 94%라는 거는 이제 엄청난 또 수치를 보여줬는데 어쨌든 화이자 지금 모더나 이제 양사가 거의 뭐 성공에 이제 그 근접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만간 이번 주에 뭐 화이자가 또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백신 예방,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이제 연내에 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아직까지는 뭐 워낙 지금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뭐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 정도 되니까 그걸 다 맞추려면은 사실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되거든요. 내년 하반기 돼도 사실 못 맞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워낙 지금 백신을 그러니까 백신이 나와도 이 CMO라고 하잖아요. 이 CMO 전 세계 캐파를 봐도 지금 만약에 78억 명이면은 거기다 2를 곱해 보시면 155억 도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생산할 수 있을지는 좀 사실 모르겠어요. 1년 안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적어도 2022년까지는 좀 가야만 전 세계 인구가 좀 다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주가라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는 뭐 내년 하반기나 2022년도부터 이루어지겠지만 주가는 그걸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시장은 경제 정상화를 지금 반영하면서 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시장이 뭐 요새 언택트냐 뭐 컨택트냐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은데 어제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사실 그거 구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치주 내에서도 좋으면 뭐 성장이 되면 뭐 성장주로 또 변신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가치주라고 해서 그러니까 단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뭐 피해주가 다 좋아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좀 잘 선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처음에 화이자 나왔을 때는 나스닥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락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시장도 뭐 이게 뭐 언택트 기업들이 꼭 이걸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화이자 때 한번 또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이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재료니까 오늘 뭐 국내 증시에서도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또 아직 부진했던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좀 반전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체적으로 당연히 뭐 시장의 호재가 될 만한 뉴스인 거고 오늘 이제 제가 출근해서 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2위에 모더나 관련주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어제 밤부터 많은 분들이 또 검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모더나 관련주라고 하면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시장에서는 뭐 저는 파미셀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는데 뭐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나 관련주 해가지고 또 어제 보니까 뭐죠? 그 아이큐인가요? 뭐 그 기업도 막 거론이 되던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사만 저도 봐가지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시간에 또 상한가도 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론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또 움직임이 좀 나오겠지만 굉장히 좀 투기적인 매수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좀 연동하지 마시고 실제로 백신이 나왔을 때 돈 벌 회사가 뭔지는 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이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눈에 딱 보셔도 백신 CMO 회사들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다 공장 풀로 돌려도 다 못 만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CMO, 그다음에 콜드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엔 백신 대량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유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콜드체인하고 CMO 쪽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진짜 좀 수혜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CMO랑 콜드체인 관련주는 여기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이제 시장 흐름을 이제 모더나 이슈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앞서서 차장님이 다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분위기는 일단 선빵은 화이자,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인데 효능은 살짝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응은 첫 번째에 대비해서 그렇게 강하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1.5단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또 약간 혼재가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좀 시장은 앞으로를 본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그나마 시장은 좀 좋은 걸 더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살짝 보되 어떤 관련주 쪽에서 너무 하나 집중하지 마시고요.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더나 이슈로 살짝 먼저 얘기를 풀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전일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 좀 특징이 돋보였었던 업종과 종목 위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먼저 나누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식화됐고 뭐 피인수, 인수기업 모두 다 급등을 했고 항공주들까지 어제 난리였거든요. 이 항공업계 지각 변동을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예전에 현대차가 기아차 인수한 거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결국 현대 기아차가 이제 지금 뭐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국내 시장이 거의 독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국내 항공 시장을 뭐 당연히 재편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시장 또 점유율도 올라가니까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결국에 이게 얼마만큼 성공을 할지는 사실 내년 돼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주간의 격리가 풀려서 과연 여객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여객 수요가 늘어나서 정상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그 이전 수준을 못 회복한다라면은 이 항공업종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냥 막연한 낙관을 좀 가지시는 건 좀 저는 아직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그 뭐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되게 복잡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진칼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제 해서 거기에 산업은행이 이제 5천억을 투자를 해요. 또 교환사채 3천억 그래서 8천억을 확보하면 그걸 대한항공에 바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그리고 추가로 2.5조 원 주주 배정 이중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2.5조면 거의 뭐 지금 시가총액과 비슷한 좀 규모인데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그중에 1.5조를 아시아나항공이 또 3자 배정 이중을 또 하거든요. 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분을 인수해요. 그리고 3천억 정도 이제 연구체를 또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63% 정도 지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대한항공이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한진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게 수직 계열화 이제 구조가 갖춰지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1년 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서로 합병을 한다는 그런 시나리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회사 하나,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구조조정이 되고 업계 재편이 되다 보니까 어제 뭐 그냥 항공주들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이 그냥 다 일제히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지금 백신까지 이제 거의 성공이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 오늘도 주가 또 한 번 더 불을 뿜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항공업종에는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좀 좋은 상황인데 다만 이게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실적이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좀 나올 수 있을지 여행을 옛날처럼 정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예전처럼 갈 수 있을지 저는 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부채가 12조인데 지금 그 이 여객 쪽에서 뭔가 개선되는 모습이 안 나온다라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같이 그냥 맞물려져 가지고 나중에 항공업이 많이 못 살아났잖아요. 네. 같이 그냥 안 좋아지는 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면밀히 살펴본다라면 저는 항공업종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가 저 바닥이면 나쁘게 말씀 안 드릴 텐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냉정하게 조금 오늘 또 급등 출발한다면 좀 현금 확보하는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이제 커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염두에서 봐야 할지 오늘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증권주 얘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증권주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수가 가면은 증권주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대표님. 네, 과거 제 기억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강하면은 증권주가 그 앞에 선봉을 섰었습니다. 그래서 끌고 나가고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는데 솔직히 요즘 증권주 분위기는 그에는 좀 못 미친다라는 게 살짝 좀 예전과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그냥 증권주는 시장의 거울이죠. 그런 쪽에서 어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또 보니까 최근에 고객 예탁금도 다시 55조 원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촌 F&B IPO 뒤에도 오히려 예탁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대감은 여전히 높구나라는 쪽에서 뭐 배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도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증권주는 일단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금융주 입장 쪽에서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입김이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엔 또 신용 이자 가지고도 또 계속 압박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약간 이제 리스크 요인, 특히 앞으로 돈 잘 벌면은 정부의 입김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쪽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라임 사태라든가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사태들을 이렇게 실적이 좋을 때 약간 부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듯이 실적이 이만큼 좋은데 아마 뭐 4분기나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는 저희가 생각하듯이 그냥 쭉쭉 가는 것보다 추세적인 흐름들 쪽으로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강하게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지금 태생적인 흐름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신고가에 따라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항상 또 추세로 보면은 단기 차익 매물 쭉 나오면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영역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는 것 따라가지 말자라는 쪽으로 오히려 신고가가 좀 강하게 나왔다고 그러면 팔고 다시 사자라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그래도 가장 매매하기 쉬운 게 키움증권 같고요. 네, 어제도 제일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떤 시장의 유동성과 함께 거래 대금을 반영한다는 관점 쪽에서 그쪽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번 또 어떤 매매 포인트가 불었었던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카카오 IPO 관련된 쪽에서 어떤 강한 변화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서서히 또 한번 불은 또 지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단 트레이딩 영역 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들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주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또 조선주들이 강했습니다. 강세 배경과 함께 조선주들의 매력 여부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제 뭐 알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체결 소식 나오면서 이제 당연히 교역량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조선주들한테는 당연히 호재기 때문에 좀 주가 움직였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백신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동안 또 HMM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배경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엔 공급이 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대우조선행이 올해 처음으로 컨테이너선 수주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한 이제 발주가 그동안 거의 안 됐었는데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LNG선은 수주가 그래도 간간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동안 상선 쪽에서 전혀 수주가 없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선 수주가 딱 이루어지니까 바로 투자 심리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도 이제 대표적인 또 가치주고 당분간 또 그 뭐 백신 기대감이라든가 또 교역량 증가 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참 이렇게 보면 그 조선업종 그냥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당분간 아직도 뭐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종은 일단은 한 11월 말까지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뭐 여전히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재무구조도 워낙 좋고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이 좀 당분간 계속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현대미포조선이랑 뭐 한국조선해양 얘기를 조선주 내에서는 또 많이 하셨는데 그 두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LG그룹 얘기입니다. 구본준 LG그룹 고문이 뭐 LG생사, LG하우시스, 판토스 등을 거느리고 있는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추진을 하는데 어제 이제 LG상사와 LG하우시스가 움직였더라고요. 네, 시장에서 LG상사가 왜 이렇게 쭉쭉 가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현실화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구광모 회장의 지금 그 작은 삼촌인가요? 네, 작은 아빠죠. 네,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계열 분리가 되면서 특히 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LG 지분을 지금 고문이죠. 지금 현재 지금 고문께서 한 7.7% 갖고 있다 보니까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LG에서 이 지분을 따로 떼어내게 되면 한 4, 5천억대 정도다 보니까 나머지가 좀 비지 않느냐. 그럼 이걸 뭘로 채워넣을까라는 쪽에서 봤을 때 지금 거론되는 게 실리콘웍스 그리고 또 LG MMA라고 하는 기초 그 화학 관련된 쪽의 회사 이쪽도 같이 이어가면서 약간 이제 비주류 쪽은 한꺼번에 다른 쪽으로 또 이제 과거에 뭐 LIG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변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LG그룹의 비주력 계열사 정리가 되고요. 게다가 또 일감 몰아주기나 여러 가지 쪽을 또 회피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판토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LG 상사다 보니까 가장 어떤 지주회사격 어떤 주력 쪽은 LG 상사가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근데 주가는 좀 반영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에 돌아오는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중기적인 저항권 21,000원대 부근에서는 약간 좀 멈칫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고민을 할 부분들이 아무래도 재료 노출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가기보다는 한 번 더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재료 소멸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이제 빠르게 좀 볼게요. 하나는 이제 염승환 차장님의 관심주 리뷰고 하나는 이제 오늘 관심주인데 염 차장님의 종목 YIK가 수익률 11%를 넘어섰습니다. 좀 리뷰를 해볼게요, 차장님. 네, 뭐 반도체주들이 사실 뭐 시간의 문제였지 뭐 내년 이제 빅사이클 앞두고 그냥 먼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네. 나왔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장비주들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도 낸드 관련주니까 뭐 계속 저는 연말까지는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한 6,500원 정도 목표 주가 좀 제시했는데 최소한 7,000원까지는 좀 열어놓으시고 뭐 너무 좀 쉽게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반도체가 지금 정말 오랜만에 좀 주도주가 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한 7,000원 갈 때까지는 YIK도 계속 좀 홀딩하시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월 5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 6,4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네. 화장품 쪽인데요. 네. 클리오라고 하는 색조 화장품. 아, 예전에 한번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예, 말씀드렸는데. 연우랑 클리오. 네, 그런 걸 다 기억하시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이쪽은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 이제 색조 쪽인데 컨택트 특히 언택트 때는 밖에 안 나가는데 네. 컨택트 때는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못 나가죠. 오랜만에 친구들 보는데 좀 꾸며야 되겠죠. 네. 그런 쪽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맞죠? 이런 심리가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최근에 또 광군제 때 나오는 어떤 조국 소비 관련된 부분들 결과도 잠깐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올해 실적이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 한 17% 정도밖에 작년 대비해서 안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겠죠. 그런 쪽까지 이어지게 되면 아마 내년에 한 2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한 30~40%대 성장하는 모습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뭐 바닥권에서 이제 살짝 고개를 드는 쪽인데 그렇게 되면은 한번 저항으로 보여지는 한 2만 원대에서 2만 1,000원대 정도까지는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과 함께 아마 크게는 지금 16,000원대는 잘 이탈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리오 얘기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뭐 이 시간 김염 두 분을 믿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도 시장 얘기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